자, 첫 번째 경기 라치오 대 니스. 일단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수비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디나모 키우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생각 이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홈 토리노 상대로까지 승리를 거두며 지금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2경기 연속 좀 3골을 넣으며 공격 흐름도 좋은 그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점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상대팀들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며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더욱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거 뭐 이제 니스는 뭐 항상 좀 말하지만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좋았던 그런 좀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이번 시즌은 이제 수비 밸런스가 이제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정한 수비를 좀 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도 여전히 뭐 최근 좀 실점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여전히 좀 노출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니스의 수비는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좀 봤을 때, 자,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뭐 전진성 및 좀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수비 밸런스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니스보다 이제 홈 라치오가 훨씬 더 이제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라치오가 그래도 홈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좀 수비 밸런스가 평균적으로 좀 불안정한 편이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원정 니스에 비해 좀 수비에서 더 안정감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기 때문에 좀 침투 플레이가 좋은 그런 좀 라치오의 그런 공격을 좀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아무래도 홈과 원정에서 좀 차이도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전력이나 안 그러면 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라치오가 좀 우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여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라치오 사이드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션 오바.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FS 대 갈라타사라이. 자, 요거는 이제 뭐 중립구장인데 이제 라트비아에 있는 그런 한 구장에서 이제 좀 경기가 좀 치러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RF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득점원이 이제 라마이치, 그리고 이제 디우만데, 그리고 이제 에메르손이 이제 결장 중으로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큰 편입니다. 일단 뭐 지금 팀 내 이제 득점 1, 2위인 그런 공격수와 더불어 이제 플레이메이커까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RFS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원정팀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오시멘과 이제 주전 키퍼인 무슬레라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갈라타사라이 역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우선 이제 RFS 같은 경우는 뭐 라트비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해 이제 유로파 리그에 이제 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리그 순위나 이런 거 좀 봤을 때도 이번 시즌 역시 뭐 라트비아 리그 우승이 좀 유력한 그런 RFS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긴 연승이 좀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유지하면서 좋은 기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갈라타사라이가 6경기 연속 지금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여전히 좀 최상의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공격 흐름이 지금 식을 기미를 안 보이고 있는 그런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나눠서 봤을 때 뭐 이제 원정이라 해도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점유율을 좀 높게 유지하며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RFS 진영에서 볼을 좀 오래 소유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RFS의 그런 수비력을 좀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거의 좀 일방적으로 좀 약간 RFS를 좀 공략하는 그런 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갈라타사라이가 뭐 줄곧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RFS가 근래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뭐 아포에이드나 이제 FCSB 상대로도 멀티 실점 이상을 하면서 이제 좀 수비가 좋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팀들보다 이제 체급이 훨씬 큰 그런 좀 갈라타사라이가 상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수비에서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핵심 포워드 다수가 좀 결장 중인 RFS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공격에서도 지금 힘이 빠질 수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점과 더불어 뭐 양 팀의 좀 큰 체급차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뭐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갈라타사라이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갈라타사라이 사이드 쪽 고려할게요. 갈라타사라이 승.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이너스 보는 경기. 자, 이거 3.5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 본다고 하면 배당 대회 했을 때 이건 오버사이드 고려할게요. 이거는 뭐 갈라타사라이 혼자서 약간 오바를 좀 만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경우의 수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3.5라고 해도 배당 대비 오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승, 마인 승에 3.5 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올림피아코스 대 브라가. 자, 일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최근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리옹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비록 원정이긴 하지만 그 경기에서는 좀 생각 이상으로 이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던 그런 올림피아코스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무승 행진은 지금 끄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좀 살릴 필요가 있는 그런 올림피아코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고, 특히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공격이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 같은 경우에는 9월 뭐 초중반만 해도 이제 매번 좀 무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득점력이 많이 좀 처참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공격이 살아나면서 덩달아 지금 성적도 좀 좋아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흐름, 경기력 전부 다 올라온 그런 좀 최근의 브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자, 일단 뭐 이제 팀 다 이제 후방에서부터 이제 뭐 천천히 좀 빌드업하면 이제 좀 운영하는 식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고려하면은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하게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 올림피아코스와 브라가 모두 수비가 나름 좀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런 공격 전개나 이제 득점기의 창출 면에서는 브라가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낼 팀은 이제 브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객관적인 전력 또한 브라가가 좀 더 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도 이제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라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라가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브라가 프랜승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중단됐다는 거죠? 이제 버려익니? 자, 일단은 이제 포르투 대 맨유 이제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마운트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기존 결장자들이 좀 여전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일단 뭐 요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이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한 번도 좀 경기를 좀 치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외에 저 루크쇼, 이제 린델로포도 여전히 좀 결장 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르투가 최근 뭐 보데글림트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이제 유로파리그 출발이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홈에서는 전승 중으로 확실히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지금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시즌 홈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4경기 모두 이제 좀 승리를 거둔 그런 좀 포르투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런 이점은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홈에서 트벤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또 토트넘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대패를 당하는 등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확실히 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맨유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양 팀의 좀 흐름적인 부분도 다소 좀 상반되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맨유가 점유율은 조금 더 뭐 높게 가져갈 수는 있다 보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포르투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에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도 종종 끊기면서 유기적인 좀 패스 플레이가 잘 안 되다 보니 좀 득점 기회를 만들어도 골 결정력이 이제 좀 많이 안 좋아, 이제 좀 득점력 또한 많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확실히 이제 좀 뭐 패스 플레이나 이런 좀 전개 면에서도 많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이제 좀 만들었다고 해도 골 결정력이 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득점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고, 이런 약간 악순환이 좀 계속해서 좀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 좀 맨유의 득점력은 좀 많이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뭐 3경기 기준 못한 한 골밖에 좀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현재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이런 약간 지금 맨유의 이런 좀 경기력적인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홈 포르투 상대로도 솔직히 뭐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홈에서 공수 밸런스나 뭐 경기력이 좋은 포르투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원정 맨유의 그런 정배 사이드를 볼 만한 메리트는 좀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포르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포르투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도 언더로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그래서 포르투 프랜스의 2.5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식타시 대 프랑크푸르트. 자, 베식타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키퍼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베시타시가 최근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패배한 경기가 없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좀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포르투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홈에서는 4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좀 4경기 다 이겼을 정도로 지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베시타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이 좀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마르노 씨가 거의 매 경기 이제 좀 득점을 이제 하며 지금 뛰어난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마르노 씨가 이제 좀 중심이 좀 되면서 확실히 공격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좀 기세가 오른 좀 프랑크푸르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영웅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 두 팀의 좀 스타일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좀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이제 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기동성이 좋으면서 이제 공격 전환이 빨라. 이제 좀 역습 전개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약간 좀 양 팀 다 역습을 좀 통해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확 쓸어버려잉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 쓸어버려잉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이제 좀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두 팀 다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시타시가 이제 2, 3일 전에 좀 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이틀 덜 신체로 이제 경기를 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뭐 베시타시가 홈이란 거를 좀 감안해도 점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프랑크푸르트에 비해 에너지 레벨에서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좀 프랑크푸르트의 활동량이 더 좀 좋을 수도 있는 좀 경기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홈 베시타시가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 레벨과 더불어 이제 좀 최근 흐름이나 뭐 경기력 모두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더 좀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뭐 원정이라 해도 프랑크푸르트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베시타시보다는 프랑크푸르트 쪽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승 쪽 보도록 하고, 레드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드볼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승에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양팀 다 충분히 어느 정도 득점 좀 넣는다고 하면은 여기는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좀 요소가 좀 많은 경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승 보되 뭐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로파 리그는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중에서 이제 첼시 대 헨트 경기. 자,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콜 팔머, 그리고 이제 라비아, 그리고 이제 포파나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팔머의 좀 결장은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많이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반해 뭐 이제 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4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A매치 휴식기 이후부터 폼이 점점 올라오면서 현재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면 갈수록 좀 조직력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도 이제 경기력이 좀 향상되는 데 있어서 좀 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지금 이제 점점 좀 물이 오르고 있는 그좀 첼시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벨기에 리그 좀 3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헨트도 괜찮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최근 좀 첼시가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좀 볼을 소유하면은 바로 이제 전진 패스를 통해 이제 빠른 템포로 이제 좀 공격을 좀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좀 잘 통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면서 좀 좋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최근 경기만 해도 이제 브라이튼전에서도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좀 잘 통하면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던 것도 첼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첼시가 그런 플레이를 지향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제 헨트 상대로도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좀 편하게 굉장히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뭐 홈에서 확실히 좀 첼시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굉장히 자기 페이스대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양 팀의 좀 체급차도 좀 많이 나고, 약간 이런 좀 경기력적인 부분, 그 운영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도 뭐 전부 다 지금 뭐 첼시가 우세하기 때문에 약간 좀 팔머의 좀 결정까지 있다고 해도 뭐 솔직히 뭐 첼시가 좀 많이 유리할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첼시가 어느 정도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는 경기긴 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뭐 후보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과의 그런 좀 큰 편차는 그렇게까지는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첼시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헨트와는 전력차가 지금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크게 뭐 이제 헨트 상대로 좀 힘들 만한 그런 좀 부분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로테이션과 이제 주전 선수들의 그런 갭이 그렇게 좀 크지 않은 그 첼시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뭐 로테 위주로 좀 나온다고 해도 뭐 헨트 상대로는 무난히 좀 잘 풀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런 좀 현재 흐름, 그리고 전력, 뭐 경기력 등 전부 이제 첼시가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에서 좀 첼시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여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첼시 승 마인승에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미스크 대 이제 하트 오브 미들로시아. 자, 요 경기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구장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민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미들로시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디나모 미스크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좀 차지했고, 그리고 현재 리그 2위로 이제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우승을 좀 노려볼 만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위 팀과는 뭐 승점 뭐 3점 차가 좀 나긴 하지만 이제 뭐 디나모 민스크가 1위 팀에 비해 좀 3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리그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내면은 좀 무난히 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뭐 리그 내에서도 연속 우승을 좀 노려볼 만큼 현재 좀 페이스가 좋은 그런 민스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미들로시온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 3년 내내 리그 상위권에 좀 위치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번 시즌 아직까지 지금 미들로시온이 이제 승이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그 꼴찌를 좀 기록할 정도로 좀 최악의 성적을 좀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미들로시온이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뭐 전력이나 경기력 모두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많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챙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여경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디나모 민스크의 최근 실점률이 많이 낮으면서 클린시트 경기가 좀 많기 때문에 현재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미들로시언 상대로도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봐요. 저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민스크가 이제 수비에서의 좀 안정감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잘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대체적으로 공격이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지루한 공방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말씀 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양 팀의 그런 리그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나고, 그리고 전력도 미들로시언이 좀 더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다 고려해도 뭐 현재 지금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미들로시언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디나모 밍스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민스크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디나모 민스크 프렌스. 그리고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코 대 파포스 FC. 자, 이 경기는 이제 몰도바에 있는 좀 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됩니다. 자, 일단 뭐 페트로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페트로쿡 같은 경우에는 몰도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세리프와 더불어 리그에서는 지금 투탑 체제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최근에 뭐 이제 페트로쿡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이기는 경기가 잘 없을 정도로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더더욱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도 이제 뭐 나라는 같지만 그래도 이제 홈구장이 아닌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페트로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아포엘, 그리고 뭐 라르나카, 그리고 뭐 아레스 리마솔 등과 같이 이제 상위권에 좀 위치한 팀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파포스의 그런 좀 성적을 봤을 때 초반부터 이제 무패 진주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1위에 이제 위치에 있으며 좀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헌승입니다, 왕스펀지님. 네.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펀지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조합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파포스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려봤네요. 네. 자, 일단 이제 페트로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몰도바 선수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좀 경쟁팀들에 비해 전력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선수들은 많이 없고 거의 다 이제 용병 선수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페트로쿱에 비해서는 전력이 좀 막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파포스의 그런 좀 포워드 라인을 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지금 뭐 브라질 선수들이 좀 많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들진과 이제 수비진에서도 용병 선수들이 좀 대다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뭐 자국 이제 좀 선수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한 좀 페트로쿱에 비해서는 이제 전력이나 약간 이런 좀 개인 기량에서의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뭐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용병 선수들을 좀 바탕으로 최근 계속해서 좀 결과를 이제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더 뭐 체급이 낮은 페트로콥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 요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건 파포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파포스 FC 승부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만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소시에다드 대 안도레르트. 네, 이거는 본다고 하면 그래도 소시에다드 승 쪽 보고 고베다 햄무,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든하임 대 이제 올림피아 르블랴. 네, 이 경기도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 하이든하임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벤테 대 이제 페네르바체. 네, 요거는 저는 홈팀 트벤테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 경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벤테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요렇게만 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